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체육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체육사의 의미, 그리고 선사시대, 그리고 삼국시대까지 오늘 알아보는 첫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사의 이해입니다. 보시면 체육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체육의 역사, 두 가지를 합한 말이죠. 그래서 체육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체육과 스포츠를 역사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또한 신체 활동의 여러 현상을 문화사 또는 교육사 측면으로 고찰,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는 것이 체육사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체육사의 필요성과 목적. 그럼 우리는 왜 체육사를 공부를 해야 되냐는 거죠. 체육의 역사적 가치를 정립을 하고 과거의 체육학적 사실 분석을 통해 미래 체육을 전망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현대 체육의 재반 현상을 이해하는 데 역사적 자료로도 사용이 되고 선수와 감독, 심판 등의 체육 전문가에게는 지식의 확장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국 체육사는 요게 조금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광복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사 연구 대상입니다. 역사적 자료를 중심으로 역사 속에서 전개된 체육 활동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는 거고, 체육 활동과 관련된 시간 그리고 인간, 공간이 우리 체육학을 연구하는 고려 대상입니다. 체육 활동의 시대적 배경과 인간의 신체 문화적 특징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체육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 내용입니다. 스포츠의 기원 또는 발달 과정을 연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를 통해 시대별로 파생된 여러 문화 현상을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체육사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시대별로 다 나눠져 있죠. 선사시대, 삼국시대, 고려, 조선, 그리고 광복 이후까지. 그래서 시대별로 파생된 여러 문화 현상들을 살펴본다. 그 다음에 스포츠 종목. 종목이 언제부터 누가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가르쳤고 이게 어떻게 해서 퍼지게 됐는지, 그런 것도 체육사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체육 사상사, 스포츠 문화사, 스포츠 종목사 등의 이제 여러 학문으로 내용이 공부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체육사 연구 영역입니다. 그래서 통사적, 세계사적, 통사적이라는 것은 전체 시대별로, 시간별로 쭉 이어지는 그 연구. 그다음에 시대적, 지역적, 어떤 특정한 내 시대, 조선시대의 체육 역사를 연구하겠다, 이런 거. 개별적, 특수적은 이제 어떤 특정한 한 사건에 대해서 이거를 체육사적으로 좀 고찰을 해보겠다, 이런 게 이제 연구 영역이 되겠습니다. 연구 단계입니다. 일단 역사적 연구 문제를 내가 먼저 선택을 하겠죠. 나는 여기서 이 시대에서 발생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하겠다. 문제를 선택을 하면 그 문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대상 자료에 대한 분류와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가설을 만들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을 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그다음에 풀이하고 서술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체육사 시대 구분입니다. 그래서 독자성, 그러니까 지역과 주제에 따라 내가 시대 구분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해져 있는 틀이 없고 내가 내 주제에 따라서 그 시대 구분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체육사의 근데 이 시대 구분은 이제 철저한 고증 후에 이루어져야겠죠. 출제 예상 문제입니다. 이 체육사의 이해 같은 부분은 보통 1번 문제, 가장 체육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항상 한 문제씩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중 체육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과거에 어떠한 체육적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맞죠? 체육 내용과 방법 그리고 형태가 당시 사람들의 사상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관심을 가진다. 맞죠? 자, 한국 체육사는 일제강점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아까 언제부터라고 그랬죠? 광복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답은 옳지 않은 것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군사, 지리적 환경과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밝힌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쪽 부분 파트에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보기가 이런 것만,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1번 문제는 마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체육사의 이해를 넘어가고, 다음은 이제 선사시대 그리고 부족국가 시대의 체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이제 선사시대.
자, 선사시대 생활과 신체 문화입니다. 여러분 선사시대 생각하시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이렇게 동굴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자, 여기는 불을 피고 있고, 여기서는 막 동물을 잡아서 먹기도 하고, 밖에서는 막 나무에 있는 거 따먹기도 하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시듯이 단군신화, 그쵸? 선사시대의 단군신화. 그래서 이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하늘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샤머니즘 같은 이런 제사 또 하나의 선사시대 생활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족 중심으로 혈연사회, 그러니까 모여서 같은 성씨끼리 모여서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제사의식,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밖에서 수렵과 채집 생활을 했다. 이 정도. 자, 그러면 이때 선사시대 때는 우리가 어떤 체육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선사시대는 뭐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그쵸?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야 되고, 그쵸? 활을 쏜다든지, 그 다음에 사냥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제사의식에서 어떤 춤을 춘다든지.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생존 수단으로서 선사시대의 신체 활동이었다. 그래서 성인식과 주술의 신체 문화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됐다. 왜냐하면 이제 선사시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농사를 이제 짓고 하겠지만 계속 하늘에다가 비는 거죠. 이번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한테 먹을 것 좀 많이 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주술의 그런 신체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 좀 시행이 되었고, 특히 이제 성인식 같은 경우는 이제 삼국지의 위지동의전에서 큰 사람이라고 표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태양 숭배를 위한 춤을 췄다. 이 정도로 이제 선사시대를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족국가 시대입니다. 이제 시족으로 이제 생활을 하다가 같은 성씨끼리 모여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게 점점 커져서 어떤 하나의 부족이 되고 그게 이제 커져서 국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족국가 시대에는 여기 지도를 보시면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안, 변안을 다 합쳐서 사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지역은 이제 신라, 여기가 신라가 되고 나중에 이쪽 지역이 백제, 위에가 고구려로 통일되면서 삼국시대가 되는 형태이죠. 그래서 여기 부족국가 시대에서 가장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부족국가 시대에서 어떠한 신체 활동, 제천 행사를 했냐. 요게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징을 일단 보시면 청동기, 그다음에 이제 철기 시대가 오게 되면서 청동기랑 철기 뭘 만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제 농기구를 만들면서 굉장히 농경 사회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농사가 막 엄청 활성화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번 한 해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각 부족 국가별로 이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 이름이 이제 여기 나오게 됩니다. 맨 위에 부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고라고 해서 섣달의 추수감사제의 특징을 띠고 있었다. 고구려는 동맹, 그래서 10월의 추수감사제. 동해 같은 경우에는 무천, 10월에 있는 제천의식이었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가배라고 해서 신라 유라왕 때 이제 추석 전날에 어떠한 행사를 하면서 추석 음식을 누가 할 건지를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하던 놀이였고, 신라 시대에는 좀 가배 같은 어떤 제천 행사를 했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천 행사 이후에 이제 민속 스포츠도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속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지금 쓰고 있는 말이 이제 옛날 말이 있죠. 그 옛날 말이랑 현재 말이랑 요게 굉장히 또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기마라든지 덕견이는 우리 지금 말로는 택견이에요. 그다음에 수박, 격검, 사해라고 해서 궁술. 요 사자가 들어가면 다 이런 궁술이랑 연관이 돼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포라고 해서 지금의 윷놀이를 이제 예전에는 저포라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용어에 대한 거, 그다음에 제천 행사가 어떤 거를 했었는지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국시대, 이제 통일신라 시대까지의 체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는 5개, 이제 뭐 여러 개의 부족국가가 있었다가 이제 삼국시대가 되게 되죠.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 나라가 전쟁을 이제 막 하게 되죠. 전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얘네들 전쟁을 할 어떤 인력을 키워야 되고 얘네한테 무예 교육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요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무예 교육을 담당을 했는지 이런 게 이제 또 시험의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태학과 경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학 같은 경우는 최초의 관악, 그러니까 관악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관리를 한다.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국공립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공립대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 태학은 최초의 관악이었고, 자, 이 관악이니까 이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신분제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귀족 자제들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문과 무, 그러니까 공부도 잘해야 되고 무예도 잘해야 되는 그런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했다.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뭐 궁술, 마술, 검술, 창술 등 각종 무예를 연마를 했고, 특히 뭐 고구려가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궁술이 굉장히 고구려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가르쳤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당 같은 경우에는 평민, 그러니까 태학은 귀족이고 경당은 평민이었다. 그래서 경서라든지 활쏘기 교육을 했다. 마찬가지로 평민들도 활쏘기 교육을 받았다. 자, 그 다음에 신라입니다. 신라에서는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 화랑도죠. 화랑도. 그래서 뒤에 이제 나올 텐데요. 화랑도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 굉장히 뭐 그냥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화랑도 같은 경우는 이제 통일신라 이전, 그러니까 화랑도의 활약으로 인해서 이제 신라가 통일이 되게 되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화랑도가 조금 죽었지만 어쨌든 통일신라 이전에는 좀 화랑도라는 단체에서 좀 무예 교육을 집중적으로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국학이라고 해서 통일신라 이후에, 그러니까 신문왕 이후에는 이제 국학에서 좀 교육을 담당을 했다. 마찬가지로 귀족 자제들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백제 같은 경우에는 박사 제도라고 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의 박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시 박사, 의박사, 역박사, 오경박사 등 이런 박사 제도를 통해서 많은 인재들을 배출을 하고, 특히 이제 백제 같은 경우는 일본과 교류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박사를 일본으로 보내서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런 것도 이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굉장히 이제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던 화랑도입니다. 그래서 화랑도는 지금 보시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특징이 굉장히 많고, 시험 문제 같은 경우 내기에도 굉장히 좋은 조건의 어떤 화랑도입니다. 그래서 화랑도의 특징을 묻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확실히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랑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예 수련을 통한 인재 양성, 특히 이제 귀족 자제들을 중심으로 화랑도를 결성을 했고, 화랑도의 어떤 철학이라고 하면 원광의 세속 오계입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삼강오륜이랑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삼강오륜은 유교의 어떤 교리이고, 원광의 세속 오계가 바로 화랑도의 어떤 교리였다. 그래서 사군이충, 사친이오, 교우이신, 임전무태, 살생유태 이렇게 5가지가 있다. 그다음에 얘네들은 입산수행이라고 해서 이제 산 속에 들어가서 어떤 고행을 통해서 내 신체와 정신을 강화를 하는 그런 활동도 하게 됩니다. 편력이라고 해서 조금 말이 생소할 수 있는데 어떤 야외 활동이에요. 그래서 어디 정자나 이런 풍경 좋은 데 가가지고 시와 음악을 이렇게 하는 그런 활동을 편력이라고 합니다. 화랑도는 풍류도, 국선도, 그 다음에 원화도라는 말로도 불리기도 했고, 얘네들은 단체로 다녔어요. 그래서 단체 생활을 했고, 신체미 숭배 사상, 그래서 심신일체론, 몸과 마음은 하나다. 분리가 된 게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도, 강인한 정신도 가져야 되고 건강한 신체도 길러야 한다. 이게 바로 화랑도의 어떤 철학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군사주의, 그리고 불국토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영토를, 우리의 국토를 지켜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불국토 사상이라고 합니다. 삼국시대 무예 교육입니다. 그러면 삼국시대 때 도대체 어떤 교육들을 받았냐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기마술 같은 경우에는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림 우리 역사 배울 때 굉장히 많이 보셨잖아요. 이렇게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거. 그래서 마숙, 마이, 그러니까 6세기 이전에는 마숙과 마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그다음에 조선시대 문과시험의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기마술. 그다음에 이제 궁술이라고 해서 부족국가 시대부터 발달을 했고, 특히 이제 뭐 맹자나 논어에서도 활쏘기는 교육이다.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다 받아야 된다. 교육. 필수 교육이다. 그리고 백성과 임금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이다 라고 나올 정도로 굉장히 활쏘기 교육은 강조를 하던 교육 중에 하나였습니다.
궁전법이라고 해서 신라 시대 때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궁술, 그러니까 활쏘기를 잘하면 인재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인재 등용하는 데 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삼국시대에 가장 또 잘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민속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민속 스포츠가 여기 문제가 조금 이제 약간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 게 이러한 민속 스포츠들이 지금의 언어가 아닌 약간 옛날 언어이기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방응이 뭔지, 뭐 축구기 뭔지 각 스포츠에 따라서 이 어떤 스포츠인지 그런 거를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렵이라고 해서 수렵은 이제 정치 군사적 시위 성격을 따지고 고대 사회와 공통되는 것을 이제 수렵이라고 하고, 방응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매우 잘 나옵니다. 방응이라는 건 뭐냐면 매사냥이에요. 매사냥. 그래서 매를 사냥하는 활동을 이제 방응이라고 하고, 그 매를 사냥하는 어떤 장소, 그런 거를 이제 응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방응을 하는 장소가 응방이었다. 거꾸로 하면 응방이죠, 그렇죠? 그래서 매사냥.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방응이라는 언어는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축구이라고 해서 지금의 말이랑 비슷하죠. 이건 축구예요, 축구. 그래서 축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가죽 주머니에 어떤 뭐 결을 넣거나 뭐 공기를 불어넣어서 공을 발로 차고 노는 게임, 축구이라고 합니다. 석전, 돌 석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돌싸움. 그래서 이 그러니까 눈싸움처럼 돌을 이렇게 던지면서 놀았다고 하고, 요 같은 경우에 이제 전투 훈련의 성격을 가지기도 했다. 각저라고 해서 요거는 오늘날의 이제 씨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씨름. 그래서 각저도 조금 시험에 좀 자주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됐고, 그래서 씨름으로 추정이 된다. 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넣는 거 아시죠? 여러분 뭐 옛날에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대기를 항아리 안에 던져서 넣는 게임. 여성들도 참여가 가능했고 예절 교육의 성격을 지녔다. 저포, 아까 했죠? 윷놀이, 백제 때부터 성행했다. 위기라고 해서 지금의 이제 바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쌍육이라고 해서 그 육자, 주사위죠, 주사위. 주사위 나오는 대로 말을 이동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겨룬다. 뭐 지금의 어떤 모두의 마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쌍육, 악삭이라고 했고, 자, 마상제는 뭐냐면 말 위에서 여러 동작을 보이는 것으로 어떤 공마, 말노름, 말광대라고도 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방응, 각저, 그다음에 뭐 또 나온다고 하면 저포, 요 정도 이제 어떤 민속 스포츠가 있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방응이라고 해서 매사냥. 그래서 여기 팔에 보면 이렇게 매가 있죠. 그래서 매사냥, 여기 개도 있고 매사냥. 각저, 아까 씨름이라고 했죠. 그래서 씨름하는 거, 각저. 그래서 그림을 보고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시라고, 좀 외우시기 편하시라고 제가 그림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부족국가 시대, 그냥 삼국시대, 저희 어떤 문제 나오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삼국시대, 자, 아까 우리 민속 스포츠 방금 했었죠, 그렇죠? 설명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스포츠 이름을 대고 쭉 설명을 써놓는데 이게 맞냐, 틀리냐, 그거를 이제 고르는 거죠. 방응,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매사냥.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사냥의 한 종류였다. 맞죠? 자, 축구 뭐였죠? 지금으로 말하면 축구. 축구. 그래서 공을 발로 차고 노는 게임. 맞죠? 자, 석전, 돌석자 쓴다 그랬어요. 돌싸움. 그래서 전투 훈련으로의 성격을 지닌다. 그다음에 각저는 뭐였죠? 각저. 앞에 다시 가볼까요? 씨름으로 추정된다. 그렇죠? 근데 설명은 뭐예요, 지금? 예절 교육의 성격을 가진다? 이거는 뭐였죠? 아까 투어였어요, 투어.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스포츠와 연결이 맞냐 틀리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삼국시대 체육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번 다시 봐볼게요. 자, 신체 및 숭배 사상은 신체의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화랑도의 여러 사상 중 하나이다. 맞죠? 자, 화랑도의 체육은 전사단체의 특징으로 군사주의적 모습 또한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화랑도 때문에 이제 그런 신라가 통일을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죠. 자, 3번. 화랑도는 역사적으로 심신이원론적 사상을 바탕으로 전인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심신이원론적. 그러니까 이원론이라는 것 자체가 심과 신을 분리를 한다는 거죠. 이원화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 화랑도는 뭐였죠? 심신일체. 몸과 마음은 하나다. 우리 강인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를 길러야 된다라는 게 바로 화랑도 사상이었기 때문에 심신이원론적이라는 말은 맞지가 않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화랑도는 수련을 통한 신체적 강화를 통해 폭넓은 인간성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맞죠? 그래서 화랑도 같은 경우는 편력이라고 해서 아까 물 좋고 공기 좋은 데 가가지고 시와 음악을 이렇게 공부를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입산수행이라고 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어떤 고행을 통해서 내 신체를 좀 이렇게 단련하는, 신체와 정신을 단련하는 그런 활동을 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화랑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체육사의 이해, 그리고 그다음에 부족국가시대, 선사 삼국시대까지 우리가 다 이제 살펴봤는데요.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사 같은 경우에는 체육사 의미, 이해, 연구 영역 어떤 건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래서 항상 1번 문제에 단골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너무 후루룩 넘어가지 마시고 계속 하셔야 되고, 선사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어떤 삼국 부족국가 시대에서 어떠한 제천 행사를 했는지, 그리고 민속 스포츠가 어떤 건지 그런 걸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화랑도, 그다음에 무예교육을 어디서 담당을 했는지 이 정도 이제 잡고 넘어가시면 이 부분의 문제는 다 우리가 맞추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